그날 32살 여자는 평범한 점심시간에 27년 만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국밥집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웃음소리. 돌아본 순간 손목에 작은 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5살에 버려진 기억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 보던 날들이 혼자 버텨온 27년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새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새 남편과 새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이 만든 빵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외면해야 할까요? 이 여자가 내린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를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32살의 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한 건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사무실입니다. 창문 너머로는 언제나 같은 풍경이 보였습니다. 낮은 건물들 사이로 빨래가 늘어진 옥상들, 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6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점심은 사무실 근처 백반집에서 먹고 저녁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도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급여 명세서, 거래 명세표들입니다. 숫자를 맞추고 도장을 찍고 파일을 정리합니다. 나는 이 일을 잘합니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실수도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은 가끔 말했습니다. 이 대리는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나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감정보다는 의무가 먼저였고 바람보다는 현실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오후 3시쯤 되면 사무실이 고요해집니다. 직원들은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누군가 커피를 타러 가는 소리,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잠깐씩, 아주 잠깐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엄마. 그 이름은 내게 가장 먼저 배운 단어이자 가장 일찍 사라진 단어였습니다. 나는 5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나를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던 날이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엄마는 없었습니다. 옷장 속 옷도 화장대 위 립스틱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3년 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 후 나는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고모댁, 작은아버지 댁, 외삼촌 댁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밥상에 오를 때마다 한숨 소리가 들렸고 내가 새 옷을 사달라고 하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나는 빨리 눈치를 배웠습니다. 말을 아끼고 웃음을 참고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여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갈 수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빚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고 야간 방송통신대학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강하잖아.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강함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사실 버려졌다는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고 만든 껍데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허약한 강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혼자 삽니다. 신림동 반지하 원룸입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려 있고 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창문은 반쯤만 땅 위로 나와 있어서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늘 어둡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낮에는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밤에만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나는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카톡 알림은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가끔 스팸 문자만 옵니다. 나는 그걸 지우고 유튜브를 틉니다. 누군가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저녁을 먹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엄마를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는 잊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 이름을, 그 얼굴을, 그 기억을 모두 지웠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생각합니다. 만약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나는 그 답을 모릅니다. 아마 평생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엄마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우리가 잊었다고 믿는 것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거래처와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서류를 정리하고 11시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영등포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서 가는 동안 나는 핸드폰으로 미팅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숫자는 정확한지 점검했습니다. 미팅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만족스러워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지 검색했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리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할매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식당은 반쯤 차 있었습니다. 혼자 온 손님도 있었고 둘이나 셋이 온 손님도 있었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순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물을 한 잔 마시고 핸드폰을 꺼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온 메일이 몇 통 있었습니다. 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목소리는 많으니까요. 그러게. 여기 국물이 지네.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돌아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고 여자는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여자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아들이랑도 같이 와야겠다. 그 순간 여자가 손으로 그릇을 밀었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목이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뼈가 튀어나온 바로 아래쪽에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까만 점이었습니다. 쌀알만 했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점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보았던 점이었습니다. 나는 그 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엄마 점이야. 예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예뻐. 그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27년 전의 기억이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나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테이블에 놓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골목 끝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진짜 엄마 맞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손목의 점 하나만으로 엄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검색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식당 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엄마가, 아니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까요? 얼굴을 똑바로 봐야 할까요?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와 남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요. 두 사람은 대로변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나는 반대편 인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남자의 팔짱을 꼈습니다. 남자도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탔습니다.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춰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엄마일까요? 만약 엄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본 그 손목의 점이, 그 웃음소리가, 그 뒷모습이 내 안에 깊이 박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그 점을, 그 웃음을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우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손목의 점이 보였습니다. 까만 점 하나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나는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다시 덮고 또 걷어찼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렸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뒤엉켰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 대리 괜찮아요? 옆자리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김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밥을 먹으러 나갔지만 나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영등포 국밥집을 검색했습니다. 할매 국밥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주소도 나왔습니다. 나는 그 주소를 메모장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앱을 켰습니다. 거기서 우리 사무실까지의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철로 40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약 또 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이 대리, 이 서류 좀 다시 봐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틀렸습니다. 합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대리, 요즘 왜 이래요? 전에는 이런 실수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자리로 돌아갔고 나는 서류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다가 지우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겨우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나는 영등포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매 국밥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저녁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 라온 베이커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무언가를 말했고 여자는 웃었습니다. 나는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손님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손을 닦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이 만든 빵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아들.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새 삶이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만든 삶이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떠나던 날, 아버지가 술을 마시던 밤, 친척집을 떠돌던 시간들, 혼자 밥을 먹던 저녁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울던 밤들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뚜껑을 땄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두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당신 딸이었잖아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나한텐 그런 말 한 번 안 했어요? 왜 나한텐?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벤치를 떠났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내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내 손을 놓았습니다. 나는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나는 뛰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푹 쉬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이 대리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요. 정말 그 사람이 엄마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을, 이 의문을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기로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출근했고 일을 했고 퇴근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영등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라운 베이커리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빵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입구에 서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여자는 내가 말이 없자 다시 물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모르세요? 여자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떨어졌습니다. 너 설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이서연이요. 엄마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발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 전에 봤어요. 국밥집에서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나오자 내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이제 와서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27년 만에 미안하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해서. 그건 핑계예요. 나는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사람을 버릴 순 없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거 알아요? 3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었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 죽어가는 아빠 옆에서 저 혼자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몰랐어 나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야죠. 전화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엄마는 울먹였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 재혼했고 새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를 지운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새 가정에 방해될까 봐요? 새 아들한테 미안할까 봐요? 엄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5살짜리 딸을 두고 떠날 수 있었는지요? 어떻게 27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올 수 있었는지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하게 느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선 사람은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로 친척집을 돌아다녔어요. 고모댁, 작은아버지 댁, 외삼촌 댁을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어요.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엄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어요. 대학은 못 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어요.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뭐 했어요? 새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았죠? 아들 낳고 빵집하고 웃으면서 살았죠?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자랐네. 그 말이 나오자 나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잘 자랐다고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다 컸어요. 근데 엄마는 여전히 작아요. 책임도 마음도요. 엄마는 그 말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던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는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엄마가 맞는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갈게요.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공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후회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나를 기억하는지, 후회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엄마를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영영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나서 쌓여있던 말들을 쏟아내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이 대리 요즘 좀 나아 보여요. 그래요? 네.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백반집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미안해. 내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봤어. 전화번호는 거기서 물어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나야 할까요?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토요일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영등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라운 베이커리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에 휴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끝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나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나는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다시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떠올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내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랑 매일 싸웠어.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난리치는 날이 많았어.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를 데려갈 생각도 했어. 근데 자신이 없었어. 나 혼자 살기도 힘들었는데 너까지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힘들어서요?
변명이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가 약했던 거야. 용기가 없었던 거야. 엄마 자격이 없었던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혼하고도 너를 찾을까 생각했어. 근데 못했어. 무슨 얼굴로 너를 만나야 할지 몰랐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그냥 잊은 거예요? 잊지 못했어. 엄마가 나를 봤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내 생일마다 울었고 입학식 날마다 궁금했고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너를 생각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다 변명이라는 거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잊은 적은 없다는 거.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요. 내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왜 안 찾아왔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엄마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엄마도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지 않은 약한 사람이었구나.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지금은요. 내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봤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무게를 계속 지고 사는 게 싫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요. 엄마를요. 그 원망을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일은 아니에요. 저를 위한 선택이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게 하지 말아요. 그래. 천천히 할게. 나는 일어났습니다. 엄마도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요. 내가 말했습니다. 너도.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엄마. 응? 아프지 말아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너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플들이 걷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 그리고 아빠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조각이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각들이 날아갔습니다. 하늘로 땅으로 어딘가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이제 정말 괜찮다고요.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선택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내가 받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다음 주는요? 내년은요? 모르겠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살아가면 될 테니까요. 하루씩 한 걸음씩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진짜 어른의 몫이라고요. 새벽이 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모든 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